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달달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박희순입니다. 제가요 원래 입이 굉장히 짧고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폭식을 해요. 왜 그런 거죠? 갑자기 폭식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있나요? 만약에 이걸 방치하게 되면 치매가 올 수 있는 거고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요? 네네네. 의학박사 서재걸의 아주 궁금한 건강검진 이야기. 오늘은 무려 17세 연하인 신부와 달달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새신랑 박휘순 씨가 저를 찾아주셨는데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박희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신혼을 보내다 보니까요. 네. 그냥 정신없이 맛있는 것도 막 먹고 막 이렇게 막 지내다 보니까 살도 찌고 막 좀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혈액 검사를 하다 보니까 좀 결과가 좀 심각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한번 제 주치의한테 가서 네. 진단을 받고 처방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유, 네. 잘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2018년부터 꾸준히 혈액 검사를 한 기록이 제게 있거든요. 네. 뭐 우리 박희순 씨 얘기가 우리 중년의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아예 주의 깊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표를 좀 보니까 고지혈증 약을 이미 5년 정도 먹고 있었었죠. 맞아요. 매년 건강검진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있는 증상이 고지혈증이랑 역류소 식도염을 제가 10년 이상 맞아요. 보유하고 있어갖고요. 맞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두 가지 중에 크게 하나인데 나만 잘못해서 젊을 때 고지혈증이 오는 거. 네. 그런 거는 뭐 야식 먹고 술 드시고 뭐 담배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동 안 하고가 이제 겹치면 이제 그게 될 수 있고 그거 없이도 젊은 나이에 온다면 가족력을 꼭 봐야 되겠죠. 집안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네네. 큰 게 고지혈증이에요. 아버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러세요? 네네네네. 비만하시지는 않았는데 비만도 있으시죠. 복부 비만도 있으시고요. 있으시면서? 네, 저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님이 똑같으세요, 그냥. 예, 모든 게. 그러니까 네. 어릴 때는 건강검진이 본인 아버님을 쳐다보면 바로 건강검진화 네. 될 수 있는데 표가 거기 있거든요. 네네네. 보통 고지혈증 요즘은 높다는 뜻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상지질혈증이 뭐 30대 중반부터 있었기 때문에 약을 드셔서 조절을 해서 2018년도에는 뭐 거의 정상 범위에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 하면은 단순히 이제 약으로만 조절됐지 원인 제거를 하지는 못했다는 거였고요. 그 약을 한번 끊게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끊고 습관 바꾸고 네. 체중 조절도 하면서 다시 검사했던 경우에서는 콜레스테롤도 뭐 약간 올라갔지만 그래도 볼 수 있었고 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라는 것도 그래도 정상 범위 안에 이제 있었고 불과 이제 결혼한 지가 지금 제가 한 145일 정도 됐는데 아이고 네네네. 네, 카운트하고 계시네요. 불과 그쵸 한 굳이. 6개월 안쪽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혈액 검사를 했었죠? 네네, 네. 했죠.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네. 혹시나 하고서 이제 봤더니 콜레스테롤은 뭐 260까지도 올라가 버렸고 불과 진짜 한 네. 6개월 사이에. 예. 중성지방도 150까지 정상인데 400대가 넘어갔으니까 제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정확하게 있죠, 그죠? 네. 예. 밤에 야식을 했거나 네. 운동량이 줄었거나 네. 하여튼 먹는 양이 분명히 저는 늘었다는 생각은 이제 들고 제가요 원래 입이 굉장히 짧고 잘 안 먹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폭식을 해요. 왜 그런 거지 갑자기? 폭식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있나요? 약간 맛있어요 음식이. 신부께서는 저도 네. 잘 알지만 네네. 아직 한창 때인데 20대인데 맞아요. 먹어도 뭐 소화될 나이니까 먹고 그죠? 또 먹어요. 자도 바로 소화되고 네. 오빠는 왜 치킨을 잘 안 시켜줘? 그래갖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치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거죠. 제가- 원래도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박희순 씨의 가장 큰 문제는 혈관 건강입니다. 네네. 보이지 않게 은근히 막힌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이걸 방치하게 되면 두 가지가 제일 위험해요. 네. 우리 장기 중에 죽는 거랑 상관 있는 게 심장하고 뇌. 네네.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된 경우. 뇌로 안 가면 기억력 감퇴라던가 인지 장애가 더 심해져서 나중에 치매가 올 수 있는 거고, 심장으로 피가 안 가면은 심장 박동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가 있거든요. 저 아버님이 좀 심근경색이 좀 있으셨거든요. 네네네. 좀 위급한 상황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가족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네. 식습관하고 바꾸면서 조절이 얼마나 되는지, 네. 그게 아마 체중도 빠지면서 훨씬 결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약을 쓰셔야 돼요. 사실. 네. 고지혈증 약이 종류가 몇 가지 있지만 네. 대체로는 어떤 약이냐면은 콜레스테롤 못 만들게 하는 약이에요. 네. 그러면 장점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근육을 용해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나서 죽고 싶을 만큼 다리가 아픈 거예요. 다리가요? 네. 근데 그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하나 더 못 만들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코큐텐이라는 성분도 우리 몸에서 못 만들게 만들어요. 코큐텐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세포에 에너지 만드는데 코큐텐이 꼭 있어야 돼요. 혈압을 조절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고 코큐텐. 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만드는 코큐텐을 못 만들게 하니까 고지혈증 약이 다리가 불안하게 계속 떤 거예요. 그래서 코큐텐을 먹였더니 바로 나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꼭 먹어야 된다면 코큐텐을 먹는 게 좋고, 그 사람이 고혈압이 있으면서 고지혈증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면 코큐텐을 더더구나 꼭 먹는 게 두 가지 장점을 다 살릴 수 있거든요. 네. 콜레스테롤이면 그냥 느낌이 나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네. 착한 콜레스테롤도 진짜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세포 포장지의 재료가 돼요. 네. 세포 막이라는 게 다 네, 콜레스테롤로 네. 되어 네. 있거든요. 네. 그럼 콜레스테롤 너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네. 세포가 잘 터지겠죠. 오. 그럼 세포의 기능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부실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우리가 인테리어하고 공사하고 나면은 네.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걸 치우는 콜레스테롤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HDL.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하는 차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소차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차를 우리가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염증 치우는 애가 HDL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석을 하는데 왜 저는 걱정을 하나 더 했냐면, 그 좋다는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40 이상 돼서 정상인데 낮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높은 고지혈증 환자는 우리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일은 많이 만들어도 청소할 힘이 있으니까. 네. 근데 처리할 능력도 없는 애가 일만 많이 만든다가 위험한 게 HDL 낮은 사람이에요. HDL. 네. 그렇다면은 일을 안 만들어야죠. 저요. 그러면 한 마리 반 먹고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밤에 안 해야지만. 네. 아까 HDL 얘기해 주셨잖아요. 착한 콜레스테롤. 근데 이거를 좀 높이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뭐 첫 번째는 운동. 운동이요. 예.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액 흐름이 안 좋으니까 스트레칭을 하면 좋은데, 요걸 붙인 상태에서 네네. 저는 이렇게 90도로 팔을 펴는, 네, 무릎을 붙여서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가슴을 쫙 펴면서 팔을 올리는데, 이 손이 최대한 귀 뒤로 갈 수 있도록 당기면 모든 근육이나 혈액이 소통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머리를 내미지 말고. 귀 뒤로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겨야 오. 여기가 펴져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 네. 귀 밑에서 임파선 시작해서 겨드랑이를 통해서 네네. 사타구니, 서해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진 거를 제거하는 게 임파선이고 네네. 그쪽으로 암세포들이 나가서 네네. 우리가 면역 작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순환이 안 되면 네네. 다 정체돼 있고 네네. 특히 여성분들은 유방암 발견할 때 겨드랑이에 뭐가 발견됐어 하면서 여기 림프절에서 발견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순환이 안 되면 안 돼요. 요걸 예, 연결돼서 좋아진다. 요걸 예, 그 딱, 네. 운동법이 좋고 하루에 15분. 예, 한 가지 더 먹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네.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 올리는 거는 좋은 기름을 먹는 거. 좋은 기름. 예, 그러니까 안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기름화된 거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되기가 쉽고 LDL로 갈 수. 네네네. 물론 그 기름도 있고요. 필요하겠지만 네네네. 근데 좋은 기름 순수하게 좋은 기름. 예를 들면 네네. 들기름이나 들기름. 올리브유나 네네네. 이런 것들을 아주 적당하게 먹으면 네. 그 기름은 오히려 HDL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들기름을 내가 만약에 좀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한 숟가락 이렇게 먹는 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소주잔 이하여야 돼요. 소주잔. 네, 소주잔이 50cc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름은 10cc에서 20cc 정도 하루에 먹는 거는 일반화하면 좋죠. 네. 근데 그걸 소주잔을 가득하게 기름을 째로 먹는 일은 없어야 돼요. 네. 진짜 기름을 먹으면 내가 혈관은 기름져지지 않는다. 네. 가짜 기름이 단순 당분들이다. 네. 네. 그건 진짜 혈관을 막는 기름이 돼버린다. 그게 중성 지방이다. 네, 네네. 아니, 오늘 뭐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이 제 어떤 건강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냥 듣고 그냥 가느냐, 이걸 듣고 가서 실천하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네. 제 앞으로의 건강이 청신호냐 적신호냐가 갈릴 것 같아요. 그 실천에 달려 있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경각심을 좀 제 스스로도 갖고 그렇죠. 변화된 모습으로 음. 다시 뵀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게요. 네. 저도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